안녕하세요. 이제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퓨어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음악 들리시나요? 오늘은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따가 음악 끄고 진행할 거고요. 어떻게 본다면 시작하기 앞서 오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거대 그 블록체인과 코인과 관련해서 이 시장의 판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제목에 필수라고 얘기해드렸는데 앞에 기사들은 진짜 짧게만 언급해드리고 난 뒤에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음악은 끄고 진행을 할게요. 일단 앞에 기사 첫 번째 기사 내용만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고 그 뒤에 이제 주요 중요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의 구글 트렌드 분석에 따라 시장 관심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기사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금융 완화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주식도 지금 어느 정도 저점 대비 불장이기도 하고 코인도 거의 작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었죠. 뭐 12K 가까이 왔었는데 그만큼 법정 통화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듯 금값과 비트코인이 상승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또 보시면 디파이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핫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코인 중에 그러니까 리플이라기보다는 XRP를 3대장을 주로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대폭락이 발생한 3월 검색수로부터 약 80%의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고요. 그만큼의 뭐 상승률은 크지 않았다라는 거고 이거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도 디파이가 굉장히 핫해요. 디파이 종목들이 가격이 많이 상승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관심도 데이터로는 비트코인과 달리 종전에 가장 높았던 2월 대비 25%가 증가하는 등 연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그만큼 뭐 디파이나 뭐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는 거고요. 또 이제 2.0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높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XRP에 대해서는 이제 테더에 대한 검색률을 제치고 3위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일단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리플 스웰 전략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 라고 영상을 한 두 편 정도 올렸는데요. 최근 영상, 그러니까 썸네일 바뀌고 난 뒤에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0월 14일에서 15일이 글로벌 스웰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2월 대비 80% 상승으로 이더리움의 상승률을 웃돌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일단 XRP 판매량이 1분기 대비 약 18배 급증했다는 내용인데요. 2분기 XRP 토큰 판매량이 총 3,255만 달러, 약 390억 원을 기록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좀 더 거래량이 늘었다. 그리고 리플사가 발표한 분기 보고서에 보면 장외 거래 시장에서의 토큰 판매가 급증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중국은행 총재가 디지털 위안이 위안을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CBDC에 대한 관심도와 그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뭐 페이먼트 시스템이 어느 정도 바뀔 것이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초기에 국가기관 보고서에 나온 CBC를 통해서 앞으로 CBC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내용과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핵심 내용까지. 러시아 국영은행에서 스베르뱅크라는 은행에서 이제 금융자산 토큰 발행 허용 스테이블 코인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좀 어느 정도 여기서부터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은행들이 어느 정도 블록체인 기반이나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시장에 관심을 들이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 규제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흐름인데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따가 설명드린 내용은 이전에 엄청나게 금융 자산가 또는 자본가 뭐 이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그런 기관 JP 모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최대 상업은행 스베르뱅크가 디지털 금융자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큰을 발행을 허용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검토 중이다. 그래서 보면 세르게이 포포프에 의하면 법정 통화 루블과 페그 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다른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도 포함돼서 다양하게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금융자산법에 따라서 통과가 됐다는데 특별 정보 시스템 틀 내에 뭐 암호화폐 발행 구입, 암호자산을 발행 구입 판매 등록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엔 러시아도 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은 일단 이더리움에 대해서인데요. 메달라 테스트넷 가동, 이더리움 2.0 전 마지막 단계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더리움 2.0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뜨겁죠. 아무래도 속도도 좀 빨라지기도 했고 보상 기반의 시스템, 채굴에서 보상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또 요즘엔 또 거기다가 맞물려서 디파이도 같이 맞물리고 있죠. 디파이 관련된 코인들이 좀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만큼의 지금 이더리움에 관련된 코인들의 이슈도 굉장히 핫하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2.0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내에 출시도 가능해진다. 그래서 예정은 11월이지만 늦어도 1월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 기사는 간편하게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핵심 내용을 진행하려고 해요. 기대가 된다 라고 하신 분들은 1번, 기대가 안 된다 라고 하신 분들은 2번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목 좀 잠깐 축이고 있겠습니다. 별거 아닌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무래도 팩트 체크를 좋아하다 보니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좀 증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앞으로의 코인 시장과 블록체인 생태계 그리고 달러와 금과 은에 대해서 통합 그러니까 이거를 좀 텍스트를 잠깐 띄워보겠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설명드릴 거냐. 일단 페이먼트 시스템을 크게 큰 틀로 볼 거예요. 바로 블록체인 생태계와 추가로 이제 기존의 금융권 플러스 코인 플러스 이제 카드 그리고 플러스 금과 은입니다. 이렇게 총 정리해서 이제 한 번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에 따른 이제 팩트 체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방준비제도를 모르신 분들은 없겠죠. 연방준비제도는 흔히 우리가 경제 뉴스를 보거나 주로 미국에서 뜨거운 이슈로 항상 나오는 연방준비, 연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준 중에 일단 핵심 내용은요. 특히 연준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됐던 은행 중에 JP모건이 있었습니다. 이 연준은 특징이 뭐냐면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달러를 발행하는 바로 민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달러를 발행하는 민간 기업. 그 중에 이제 대부분 지분을 가지는 게 이제 JP모건 등 여러 가지의 사립은행들이 소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달러 발행을 통해서 수익 구조가 주주들에게 이제 약 6% 정도 되고 이제 그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달러를 발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금까지 기존의 페이먼트 시스템에 대한 틀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점은요. 자, 여기서 나는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 또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손을 한 번씩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기관 JP모건과 이더리움의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이더리움과 JP모건이 구현하려는 지금 목적과 JP모건과 금과 은 그리고 JP모건, 코인베이스 그리고 알스를 통한 블록체인 생태계까지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이더리움 홈페이지에서 말하는 게 뭐냐. JP모건의 커런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더리움.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하고 들어보면요. 일단 쉽게 말하면요. 쿼럼이라는 게 나와요. 이 쿼럼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포크된 거예요. 이더리움에서 포크됐는데 이것을 바로 JP모건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쿼럼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요. 그래서 지금 많은 개발을 하고 있어요. 사실 JP모건 공식 홈페이지도 있지만 이더리움 덴버에서도 그 개발자들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이더리움과 이제 슬슬 JP모건도 연관이 되고 여러 가지로 JP모건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쿼럼이라는 것은 일단 뭐 기업용으로 제작된 개인 허가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일단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일단 채팅은 네, 이따가 읽게요. 그래서 왜 이더리움이냐 따라서 뭐 이더리움에 통해서 뭐 암호 자산뿐만 아니라 분산 응용,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린 뎁이죠. 뎁. 이 이더리움 뎁도 있고 트럼 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이제 뎁 기반의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포크된 그 쿼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JP 모건이 관리를 한다는 건데요. 그 내용이거든요, 요약하면. 그래서 이 쿼럼이란 게 뭐 다양한 산업에 하고 있고, 그리고 이 JP 모건과 쿼럼 블록체인에 구축된 50개 이상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 이제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일단 내용을 보시면 뭐 우리는 일방적으로 분산 신뢰 형태로 다중 서명 계약을 통한 뭐 다자간 및 다기관 의사결정을 통해 뭐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이제 첫 번째 목적은 은행 및 금융이라는 겁니다. 그중에 이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토큰화된 현금, 뭐 디지털 전환으로 넘어오면서 현금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디지털 화폐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내용은 뭐 여기저기 소식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이 점점 나오죠. JPM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JP모건이 이전부터 사실 블록체인을 통한 코인을 개발 중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JPM 코인을 통해서 은행의 도매 결제 사업 간 고객 간의 거래 즉각적인 결제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바로 중요한 거는요. 이 쿼럼이란 걸 통해서 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진행한다는 걸 이제 눈으로 확인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IHS 마켓이라는 건 있는데 그중에 뭐 스마트 계약 및 지갑 시스템에 따른 그런 송금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과 은행 간의 지불, 그러니까 은행과 은행 간의 그런 지불 시스템을 말한 거겠죠. 특히 아시아 쪽의 금융 허브는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와 통화 당국과 뭐 JP모건 및 기타 여러 가지 뭐 거대 기관들과 유가증권 청산 및 결제를 위한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 기술 사용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따가 JP모건 홈페이지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중앙은행은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의 탄력성을 높이는 동시에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전체 비용을 유지하거나 줄이려면 혁신 방법이 필요하다. 뭐 그래서 일단 뭐 남아프리카 뭐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래서 거래에 대한 평균 1에서 2초의 시간을 소요하여 2시간 이내에 해당 국가의 일반적인 일일 지불 거래를 정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리고 상업은행 결제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래서 분산원장을 통한 토큰화된 돈 기반으로 실시간 다중통화 여기서 다중통화라는 게 나와요. 글로벌 유동성 관리 및 국제 지불 플랫폼 그 다음 내용은요, 이제 브라질 중앙은행 피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과 관련돼서 이제 사용하는 것과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간 정보 네트워크, JP모건, 뭐 여러 가지 300개 이상의 추가 은행을 통해서 전 세계 프로세스 마찰을 최소화하여 결제가 더 적은 단계로 이제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대출 마켓플레이스, 뭐 무담보 대출, 뭐 이런 게 있고요. 부채 발급, 그리고 발신 결제 금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과 캐나다 국립은행 및 기타 대기업과 금융 상품을 발행하기 위해서 이제 또 테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블록체인이 이제 앞으로 우리는 블록체인에 기반에 탄생된 코인을 투자라고 생각하고 코인만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제가 이전에 국가기관 보고서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블록체인은 결국 코인 시장을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페이먼트 시스템뿐만 아니라 무역, 뭐 각종 여러 가지 보험 이런 섹터의 운영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도 이제 그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무역금융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 투표, 뭐 투표에 대한 건 이미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뭐 블록체인 투표라고 해서 온라인 투표 이건 또 별도의 내용인데 사실 국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블록체인을 통한 온라인 투표까지 이제 테스트를 완료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상품 후 거래 처리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고 너무 기니까 짧게 짧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뭐 되게 많아요. 공급망 금융 플랫폼을 통해서 뭐 은행의 채권 금융을 신청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 그리고 감사 원장 시스템, 뭐 분산 회계 원장 시스템인 바스를 통해서 이제 뭐 진정성을 확인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한다. 그러니까 뭐 규제에 맞춰서 결국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본시장 데이터를 한다는 건데 이제 보시면요. 거래 평가 운영을 위해서 차세대 이더리움에 구축된 OTC 시장 데이터에 대한 분상형, 익명 및 암호화 방식으로 보완된 합의 가격 네트워크, 그리고 디지털 에셋,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개인 회사, 주식,
작은 부동산 및 기타 자산과 같은 자산을 디지털화할 수 있다. 주식도 사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지만 나스닥에서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주식 거래를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민증 이런 걸 카드로 증명을 하고 있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그렇고 DID 분산원장 기반을 통한 그 DID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지금 거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골드인데요. 이 디지털 골드,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금의 발행, 상환 및 이전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을 은행에 제공했다. 그래서 물리적인 금을 나타내는 디지털 자산을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터키 증권거래소의 금고에 물리적으로 저장된 금 1g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금이란 내용도 나와요, 같이. 그 기관 거래도 나오죠. 그리고 보험, 제가 말씀드린 보험도 나오고요. 결국 보험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게 움직이나요? 결국 돈이 움직여요. 그래서 어떤 지불에 따른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되려면, 지금 기존의 보험 시스템들은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죠. 이미,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그 보험 쪽에 이제 기관 보고서 이전 내용이 있었던 거를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보험 회사들도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이미 테스트를 완료했었고요. 거기다 이제 공급망까지 나와요. 추가적으로 무역 이런 쪽으로 본다면 지금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문서가 오고 가잖아요. 그런 걸 또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또 기관에 그 무역 거래를 하면서 거기 안에 품목들을 말씀드리면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품목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예전에 스타벅스 커피 생산을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과 또 추가적으로 네슬레라는 거대 식품 회사가 블록체인 시스템을 또 도입을 하려고 하죠. 지금 여기까지 말하면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냐, 이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요. 결국 제가 말씀드린 지금 코어는 일단 블록체인이 코인에만 그렇게 포함이 된 게 아니다. 거시적인 그런 인프라가 있고 앞으로 이게 도입되면서 우리 삶에 많은 반영을 하면서 변화를 줄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핵심은 뭐냐? 이더리움과 연관된 포크된 쿼럼을 이 JP모건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 JP모건이 운영하는 이 시스템들이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명품의 진위 확인, 이것을 통해서 명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또 증명하는 것도 있고, 금괴 추적, 자동 재고 추적, 이제는 건강도 이제 굉장히 특히 고부가 가치된 산업이 되고 있어요, 점차.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점차 고령화가 되고 이제 예전에 비해서 더 선진화된 문명에 따라서 인간의 수명이 점차 늘어나게 됐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건강 쪽에, 헬스케어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헬스케어 산업이 굉장히 또 발전하고 있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4차 산업을 짧게 말씀드리면 로봇, 의학 쪽으로도 좀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게 점점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모 대학, 조금만 검색해보면 나온 내용인데, 이제 로봇이 직접 의학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좋은 긍정적인 사례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가끔씩 보시다 보면 뉴스를 엔터테인먼트나 미디어 쪽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토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카카오도 사실 그 그라운드 X도 클레이튼이긴 하지만 이 카카오 게임이 국내에서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서 돈도 많이 벌고, 얘네들이 지금 또 토큰을 또 지급을 하려는 거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미 크립토 드래곤이라는 그 블록체인에 기반에 운영되는 게임이 이미 상용화가 됐어요, 여러분. 카카오 게임이. 우리도 모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카카오 클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클레이가 지급이 되고 있고, 클레이가 이제 시장에 상장이 됐죠. 아직 지금 싱가포르부터 시작해서 그만큼 지금 점차 파이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린 이 5번째 내용은 뭐냐?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앞으로 블록체인, 여러 가지 기술들이 결합이 된다. 이게 또 돈이 오고 가는 거고, 전문 서비스 및 법률에도 적용이 된다더라. 디지털 정체성, 생체 인증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여행, 그리고 플랫폼 도구 API, 스마트 계약, 인프라 및 클라우드, 블록체인 탐석기, 데이터 분석, 상호 운영성, 너무 많아요. 지원,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교육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쿼럼을 다시 한번 살짝 말씀드리면, JP모건이 빠른 처리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하드포크하여 개발한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건 B2B뿐만
B2B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내용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좀 되게 내용이 길어서 지루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복잡하게 얘기하는 걸 싫어하니까요. 그 정리 후에 다시 한번 더 완벽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더 해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요. 쿼럼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요. 또 여기 보면 뭐 비즈니스에 대한 가치, 뭐 비즈니스를 위한 제품, 이더리움 또 내용이 나옵니다. 강력한 핵심의 프라이버시, 강력한 권한 및 고성능을 뭐 추가했다. 이더리움과 블록체인이 성숙해지면서 마찬가지로 같이 추가적인 상호작용을 발현할 것이다. 산업 간 그리고 엔드-투-엔드 솔루션 뭐 이런 게 있었고요. JP 모건도 또 내용이 나오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나오죠.